우리는 뉴스를 보며 수많은 낯선 경제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개념에 알기 쉽고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이름이 자주 동원되곤 하는데요. 오늘은 조류와 관련된 재미난 경제 용어들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벌처 펀드입니다. 벌처는 이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유닛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영어로는 대머리 독수리를 뜻합니다. 하늘을 빙빙 돌며 주로 비실대거나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죠. 이처럼 부실기업이나 파산기업, 부실 채권 등을 싼 값에 사들였다가 나중에 정상화시켜서 비싼 값으로 되파는 그런 자금을 벌처 펀드라고 합니다. 주로 벌처 펀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즉 고수익 고위험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운영 방식은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일부 알맹이 자산만 팔아서 이익을 챙기거나 회사 경영권을 인수해서 기업을 정상화시켜서 되팔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2014년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를 만든 것도 바로 벌처 펀드입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아르헨티나의 채권을 싼 값에 사들였고 총 13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원금과 이자를 내놓으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국고가 거덜나고 역사상 두 번째로 국가 부도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사냥감을 뜯어먹는 대머리 독수리처럼 벌처 펀드의 행태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관대한 미국의 법은 벌처 펀드의 성장을 부추기고만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치킨, 치느님이라고도 불리며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치킨 게임이라는 경제 용어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단어는 아닙니다. 외국에서 You're a chicken 이라고 하면 넌 겁쟁이야 라는 뜻인데 여기서 치킨 게임, 즉 겁쟁이 게임이라는 게 파생됩니다. 젊은이 두 명이서 차를 몰고 각자에게 돌진합니다. 물론 부딪히면 둘 다 죽겠지만 자존심을 부리며 핸들을 끝까지 꺾지 않습니다. 여기서 치킨, 즉 겁쟁이가 핸들을 먼저 꺾어버리면 게임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치킨 게임은 손해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는 싸움을 뜻하는데요. 결국 파국으로 갈수록 한쪽은 백기를 들기 마련이고 승자는 그 시장을 독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삼성이 글로벌 치킨 게임에서 승리해서입니다. 2010년 대만, 일본, 미국 등 각 반도체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앞다퉈서 가격을 내리면서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인 치킨 게임이 계속됐습니다. 삼성은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결국 치킨 게임의 최후의 승자가 되었고 지금 반도체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펭귄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 한 사람이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 사는 현상을 바로 펭귄 효과라고 합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펭귄 한 마리가 바다에 뛰어들면 잠시 후 나머지 펭귄들도 그를 따라서 모두 뛰어드는 것이죠. 이것을 경제학으로 가져오면 대다수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다소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품질이나 가성비 등 잘 알지 못하니까 선뜻 돈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것, 즉 호갱이 될까봐 무서운 겁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제품을 선뜻 구매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제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구매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펭귄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물속에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바로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퍼스트 펭귄은 배우나 아이돌 등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고 바르고 또 사용하는 제품 등을 보고 일반 소비자들은 쉽게 구입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죠. 또 요즘엔 SNS 셀럽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를 뿜뿜 늘리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인블리 같은 실패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펭귄이 되기보다는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안목과 판단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검은 백조라는 단어는 조금 이상합니다.
백조라는 단어 자체에 흰색이라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검은 백조라는 거는 세상에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1697년에 호주에서 흑색 고니가 발견되면서 백조가 흰색이라는 등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태를 블랙 스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더 정확히는 극히 예외적이고 알려지지 않아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파장을 주는 일이나 사건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검은 백조는 9.11 테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초고층 빌딩을 들이받는다? 사실 만화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서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이외에도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이 된 것, 영국이 EU를 버리고 브렉시트를 결정한 것 등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든 블랙 스완으로 꼽힙니다. 우리가 맞다고 믿는 경험적 사실과 컴퓨터를 이용한 정교한 예측도 결국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사실, 또 과거를 아무리 분석해도 미래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검은 백조가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매파와 비둘기파, 대충 느낌은 오지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매는 육식성 조류입니다.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새나 다람쥐 등을 주로 잡아먹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난폭합니다. 그래서 파생된 매파는 강경하고 엄격하며 보수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대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파는 무력 등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마디로 강경파인 셈이죠. 반대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 불리죠. 상대방과의 공생, 공존하는 스타일인데요. 즉 대외 정책 등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성향도 부드러운 온건파를 뜻합니다. 여태껏 말했던 것은 정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말이었고 금융정책에서는 살짝 다릅니다. 금융시장에서 우리의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인사들도 매파, 비둘기파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요. 매파는 금리를 올려서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자는 게 매파입니다. 이에 비해서 비둘기파는 부진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자, 돈을 풀자라는 게 비둘기파입니다. 각국은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둘기파와 매파 인사들이 뒤섞여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경기를 부양할지 경기의 속도를 늦출지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 중립인 올빼미파도 있고 또 임기가 거의 다 돼서 힘이 없는 오리파도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매, 비둘기, 올빼미, 오리 등 각종 조류가 등장하는 셈이죠. 증시가 잘 나갈 땐 황소장, 중국의 흑묘, 백묘론, 주객전도인 웩도독 등등. 하지만 조류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할 뿐이죠. 경제를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물들이 경제 용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앵커였습니다.